당신의 계좌는 이미 치워졌습니다. 코스피 3천, 5천을 외치는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 뒤에서 개인 투자자의 60%는 확정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걸 투자라고 부르지만 월가의 기관들은 도축이라고 부릅니다. 피땀 흘려 번 돈에 3배 레버리지라는 불판 위에 스스로 던지는 1,500만 명의 잔혹한 오징어 게임.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도대체 왜 당신의 계좌만 파랗게 멈들어가는 걸까요? 그건 당신의 실수가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자본의 논리가 당신의 지갑을 어떻게 털어가는지에 대한 부검 보고서이자 생존 매뉴얼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거대한 블랙홀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지도를 얻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여기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600%. 이게 무슨 수익률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한국 개인 투자자의 연간 매매 회전율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만 명의 일별 거래 내역을 낱낱이 분석했더니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내 원금이 1,00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1억 6천만 원어치를 샀다 팔았다 하며 쳇바퀴를 돌렸다는 뜻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투자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증권사의 수수료 셔틀 그리고 국가의 거래세를 꼬박꼬박 바치는 자발적 납세자였던 겁니다. 잦은 매매가 수익률을 갉아먹는다는 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 같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래 횟수가 상위 20%인 그룹의 수익률은 처참했습니다. 시장 평균보다 무려 연 20%포인트나 낮았으니까요. 우리는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린다고 한탄하지만 사실은 1600번이나 주사위를 던지며 스스로 수수료의 늪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미친 회전율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더 치명적인 심리적 오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계좌에 두 가지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빨간불이 켜진 5% 수익 중이고 다른 하나는 파란불이 켜진 미너스 40% 손실 중입니다. 여러분의 떨리는 손가락은 어디로 향할까요? 10중 8구 5% 수익 난 걸 먼저 팝니다. 당장 오늘 저녁 소고기 사 먹을 돈은 건져야 하니까요. 반면 미너스 40%짜리는 갑자기 워런 버핏의 빈이에서 장기 투자자가 되어버리죠. 이건 자식에게 물려줄 거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처분 효과입니다. 투자 격언으로는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준다고 하죠. 쑥쑥 잘 자라는 꽃은 불안해서 싹둑 잘라버리고 뿌리부터 썩어가는 잡초에는 희망회로라는 물을 주며 애지중지 키우는 꼴입니다. 손실의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2배 더 크다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계좌는 팔지도 못하는 악성 잡초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자본의 전쟁터로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위험한 정원사들이 때를 지어 어디로 향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좁은 우물 안을 벗어나 태평양을 건너 월가로 날아갔습니다. 바야흐로 서학개미 보관잔액 1121억 달러 시대.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주로 갔을까요? 천만에요. 시가총액이 고작 1200만 달러, 강남 아파트 몇 채 값도 안 되는 이름 모를 퀀텀 소형주에 한국인들이 한 달 만에 1억 달러를 쏟아붓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주가는 이유 없이 1400% 폭등하고 월가 트레이더들은 모니터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이 미친 자금의 정체가 뭐냐? 그들은 우리를 생태계 교란종 혹은 아주 맛있는 글로벌 호구라고 부릅니다.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을 거대한 파친코판으로 생각하고 달려드는 불나방들. 우리는 1초에 수천 번씩 매수 버튼을 누르며 주가를 펌핑시키지만 결국 그 광란의 파티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건 누구였을까요?
더 소름 돋는 건 이들이 단순히 위험한 주식만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인의 장바구니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월가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금지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열어보시죠. 혹시 티커명에 TQQQ, SOXL, TSLL 같은 종목들이 보입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판의 VIP 손님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자산의 무려 12%가 이런 3배 레버리지 상품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1억을 넣으면 3억처럼 움직이는 이 마법의 상품, 좋아 보이십니까? 하지만 반대로 33%만 하락해도 당신의 원금은 영원이 되어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아카디언 자산운용의 오웬 라몬트 박사는 한국인의 이런 기형적인 투자 행태를 보고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다. 목숨을 걸고 벼랑 끝에서 홀짝 게임을 하는 참가자들처럼 우리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유독 한국인만 이렇게 미친 듯이 3배 레버리지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뒤에는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을 넘어선 훨씬 더 서글픈 사회적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변 대리님, 과장님도 다 3배 레버리지를 사길래 그게 우량주인 줄 알았습니다. 최근 전 재산을 날린 35세 직장인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비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 꽉 막힌 개친이동의 사다리 앞에서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위험한 도박뿐이었으니까요. 이걸 사회학적으로 부의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니 자본시장을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 역전의 로또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절망이 쏘아올린 생존 본능, 그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정체였던 셈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시장은 사연 있는 돈을 가장 먼저 사냥합니다. 생존을 위해 뛰어들었지만 정작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선택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아주 잔인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잡은 것이 사실은 지하 3층으로 가는 급행열차라는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그리고 사기 논란의 니콜라까지.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투매할 때 유독 한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이 망해가는 기업들이 이름을 올립니다. 우리는 이걸 야수의 심장이라고 포장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정보 비대칭 속에서 월가 기관들이 버린 물량을 설거지해주는 호구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다 손이 잘려나가는 이 비극적인 패턴, 우리는 이걸 역선택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버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나만 그 이유를 모르는 상황. 그런데 이 소름 돋는 대자비가 비단 미국 주식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25년 전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광기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1999년 세롬기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당신은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생존자일 겁니다. 무료 인터넷 전화 다이얼패드 하나로 적자 기업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위협하며 주가가 무려 150배 폭등했던 사건. 당시 사람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다 하며 집을 팔아 주식을 샀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주가는 90-50% 폭락했고 수많은 가정이 파탄났죠. 지금의 초전도체, 퀀텀, AI 테마주 열풍을 보십시오. 이름만 바뀌었을 뿐 혁신이라는 가면에 쓴 투기의 본질은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이 아니라 역사를 반복하는 욕망의 노예일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인간은 뻔히 터질 걸 알면서도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되기를 자초하는 걸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한 천재가 실험실에서 밝혀낸 버블의 진짜 범인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술 겁니다. 198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버넌 스미스는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주식의 정확한 가치와 배당금을 다 알려주고 거래를 시킨 겁니다. 이론대로라면 가격은 정해진 가치대로 움직여야 했겠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식이 고평가된 걸 뻔히 알면서도 미친 듯이 사들여 거대한 버블을 만들고 결국 대폭락을 맞이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현금이 많을수록, 즉 유동성이 넘칠수록 이 광기는 더 커집니다. 스미스 교수는 이 실험을 수백 번 반복했지만 버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경험입니다. 한번 깡통을 차본 집단만이 다음 실험에서 이성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중일까요? 아니면 그저 도박판을 떠도는 중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도박에 내몰린 진짜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탐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운동장이 애초에 기울어져도 너무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1,500만 개미들은 태평양을 건너 낯선 미국 땅으로 떠나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탐욕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너무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협회 ACGA 평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기업 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고작 8위입니다. 말레이시아나 태국보다도 낮은 금융 후진국 수준이죠. 알짜 사업부만 쏙 빼내서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쪼개기 상장,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합병 비율 산정. 주주를 주인이 아닌 자금 조달용 지갑으로 취급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라는 상법 개정 요구가 왜 그토록 묵살당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해 탈출한 난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공정한 게임과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 이 잔혹한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생존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이후 다가올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무기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신정철 작가가 강조한 기계적 10% 손절매,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옵 10%가 맨옵 50%가 될 때까지 존버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죠. 감정을 제거하십시오. 기계가 되어 손실을 잘라내야만 다음 기회를 잡을 현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웬 라몬트 박사의 조언을 뼈에 새기십시오. 당신이 워런 버핏보다 똑똑하지 않다면 제발 시장 전체를 사라. 개별 테마주나 3배 레버리지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루하지만 확실한 인덱스 펀드로 자산을 분산하는 것. 이것만이 월가의 사냥꾼들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나요? 하지만 이 뻔한 걸 지키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으로 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투자는 카지노 칩을 거는 도박이 아닙니다.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부를 나누어 갖는 가장 고귀한 자본주의의 행위여야 합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거품 낀 도박판의 판돈이 아니라 주주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와 그 가치를 알아주는 성숙한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실력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이제 대박을 쫓던 욕망의 쳇바퀴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냉철한 이성과 원칙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의 계좌는 비로소 빨간불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향해 켜질 것입니다. 당신의 오징어 게임은 여기서 끝나야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